이제 그러고 제가 정식 채용이 돼서 열쇠 받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바로 이틀째에 제가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나이트 스태프 한 명이 오는 거예요. 근데 그 나이트 스태프가 누구였냐면 제가 일한 시기에 나이트 스태프 한 명 빼고 다 그만뒀다고 했잖아요. 그 나이트 스태프였어요. 그러니까 거기 이 직원들 중에서 최고참, 제일 일 오래 한 여기서 그 프랑스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오더니 아직도 커틀러리 안 샀냐면서. 보통 이런 백패커스 호스텔에서는 부엌에서 알아서 요리해먹고 알아서 설거지하고 호스텔에 있는 접시나 뭐 포크, 나이프 이런 거, 스푼 이런 거 다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 커틀러리가 없었던지 오래됐대요. 근데 그거를 아직도 안 샀냐는 거예요. 그럼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. 무슨 말이냐 했더니 커틀러리가 없고 이거를 매니저한테 커틀러리가 부족하니까 새로 사주라는 말을 이미 자기가 여러 번을 했대요. 근데 몇 달째 이거를 안 사주고 있다. 그러면서 정확히 왜 이게 딜레이 되는지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냥 계속 말을 해도 그룹챗에다가 계속 그걸 보고를 해도 내가 보낸 메시지는 아예 이제 무시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. 이제 그 친구가 근데 그렇게까지 화가 났던 이유는 본인은 어쨌든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. 특히 또 호스텔이니까 뭐 낮 동안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이 커틀러리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자기한테 와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오발대발하면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길래 저는 약간 솔직히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저 사람 뭐지? 싶으면서 나도 이제 일 시작해서 모른다. 내가 근데 매니저한테 전달은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는 끝까지 화가 난 상태로 갔어요. 제가 이제 그때 막 처음 시작할 때니까 저 퇴근할 때쯤 되면은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보고해야 될 거 다 하다가 근데 나이트 스태프가 나한테 커틀러리 주문해달라고 전달 좀 해달라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 때문에도 이게 정확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누구 잘못인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화내했다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하고 그냥 그거 커틀러리 더 주문해달라고 전달해달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오케이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. 그러고 끊었어요. 근데 전화를 끊고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매니저가 그 양쪽 지점 전 직원이 있는 그 그룹챗에서 그 나이트 스태프를 저격을 하면서 너가 나의 네임 스로잉 하는 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. 뒤에서 내 이름 언급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내가 커틀러리 가져오는 거 다 준비하고 있고 일이 지연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. 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. 뭐 이러면서 갑자기 둘이 그룹챗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.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그 프랑스 친구가 이렇게 아니라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자. 너 출근했을 때 나랑 얘기를 하자.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흐지부지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이제 혹시 그 커틀러리 주문해달라고 내가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가 싶은 거예요. 근데 또 마침 그때 호스텔의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야 됐어요. 그래가지고 매니저랑 전화를 하고 끊으려다가 근데 혹시 그룹챗에서 싸운 거 내가 그거 전달해서 그런 건 아니지? 이랬더니 매니저가 걱정하지 말라고 원래 그 프랑스인 걔가 이상한 애라면서 걔가 뒤에서 뒷담 까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라고 그 프랑스인 직원이 뒤에서 그 매니저 뒷담을 깠다. 이거를 그만둔 직원이 자기한테 그만두면서 말을 해주고 갔대요.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아예 걔가 하는 말을 아예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조금 과한데 싶긴 했지만 또 그 둘 사이의 히스토리는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 그냥 알았어 라고 하고 그냥 저는 최대한 나는 이 문제에 끼지 말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사이가 좋지 않군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갔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그 프랑스인 나이트 스태프는 매니저랑 직접 얼굴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. 그 나이트 스태프는 자기 본업은 건설 쪽에서 일하는 게 본업이고 호스텔에서는 이제 그냥 숙식 해결하는. 그러니까 그 프랑스인 친구가 건설 일을 하고 퇴근해서 오면은 딱 제가 퇴근할 시간 정도였어요. 한 대여섯 시.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일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매니저가 자주 왔었거든요. 근데 매니저가 한 5시쯤 되기 전에 항상 먼저 가는 거예요. 자기 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 테니까 남은 한 1시간, 2시간은 너 혼자 일하다가 퇴근해라 하면 그냥 알았어 하고 매니저는 갔죠. 그러면은 그 프랑스인 친구는 건설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씩씩대고 오면서 와가지고 매니저 어딨어? 막 이러면 제가 걔 퇴근했는데? 이러면은 오늘도 퇴근했네? 막 그거를 정말 제가 여러 번 봤어요.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프랑스인 친구는 걔가 자기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다. 자기가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근데 그래도 걔가 매니저인데 직원이 무서워서 피할까?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진짜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번 그 프랑스인 친구가 일찍 퇴근한 날
결국 둘이 진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 매니저가 그룹챗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무라듯이 말을 해놓고 막상 진짜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그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. 미안해. 그래. 앞으로 내가 신경 쓸게.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싶었어요. 그룹챗에서 사람들 앞에서 꼽줄 때랑은 태도가 너무 다르다라고 느꼈죠. 근데 같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 처리를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. 제가 처음 일할 때만 해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하면 그걸 받아 자기가 해결하는 게 그게 매니저의 일인데 처음에는 연락도 잘 됐고 그 친구도 일주일 중에 이틀은 쉬는 날이고 5일은 쿠지든 여기 포츠포인트든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한 한 군데는 출근을 해가지고 뭐 문제 없는지를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그 친구의 일하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호스텔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출근도 안 하고 왜냐면 사장님들이 호스텔에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매니저가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장님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이제 출근도 안 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문자로 남겨놓으면 문자도 일집을 하거나 막 3일 뒤에 답장을 하거나 뭐 이랬어요. 그리고 저희 리셉션에서 항상 퇴근하기 30분 전에 오늘 체크아웃하는 리스트, 체크인하는 리스트 그리고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다 적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폼이 있었거든요. 매니저한테만 권한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.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다 거기 그 보고하는 폼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룹챗에 올리면 그걸 그냥 무시했어요. 그리고 손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경우에 직원들한테는 막 엄청 강경하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. 근데 그러면서 막상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은 그냥 쉽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되게 황당했던 사건이 한번 영국인 여자애들 둘이서 놀러 온 거예요. 이제 막 성인이 된 제 기억에 아마 19살?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친구끼리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날 리셉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졌대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 이틀 전에 새 직원을 뽑은 거예요. 청소팀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용 냉장고를 확인을 해서 이름 라벨이 안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름 라벨이 붙어 있어도 지금 현재 숙박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 거 음식을 싹 다 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체크아웃을 하면서 공용 냉장고에 있는 자기 음식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폐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그냥 놓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음식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항상 같은 요일에 청소팀에서 지금 숙박하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그 리스트에 없는 이름이 적힌 음식은 다 버렸어요. 그 새로운 청소 직원이 그 리스트를 뽑을 때 실수를 한 게 이 리스트를 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친구끼리 오거나 연인끼리 오거나 하면은 한 명이 두 명 거를 같이 예약을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반 리스트를 뽑으면은 예약자 이름만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실제로 숙박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뽑을 수 있는 리스트가 따로 있는데 이 새로운 청소 직원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. 이 영국인 여자애들 2명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왔는데 A가 B 거까지 예약을 해준 거예요. 근데 B는 자기 이름을 적어가지고 케이크를 넣어놨는데 B 이름을 예약자 명단에 없으니까 그 청소하는 친구가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때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본인 음식이 이렇게 폐기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. 아마 그때 나이프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손님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끼리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청소팀 새로운 직원의 잘못이었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영국인 친구가 와서 근데 되게 화가 났는데 톤 다운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화를 이렇게 억누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보였어요. 그게 둘 중에 한 명이 생일이어서 산 케이크고 이게 뭐 10몇 달러였다고 했거든요. 그러면 사실 한국 돈으로 10,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금액이어서 사실 엄청 큰 돈은 아니죠.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우리는 이제 막 성인이 됐고 우린 지금 여행자들이다.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이게 되게 큰 돈이고 중요한 문제다. 나는 너희가 이거를 그 그러니까 보상으로 이 케이크 값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일단 저희 청소팀이 그렇게 벌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환불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리셉셔니스트들은 돈을 들여오는 것만 할 수 있지 돈을 나가는 건 저희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환불해주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에 무조건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매니저가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일단 너희 상황은 알겠는데 이거는 내가 권한이 없어. 내가 한번 최대한 매니저한테 잘 얘기를 해보고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도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.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는데
절대 안 된다고 하라고.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증거 있냐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우리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. 그때 버린 것 같은데?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걔네는 모르지 않냐고. 걔네한테 증거 있냐고 막 물어보래요. 원래 규칙상으로는 이름이랑 몇 번 방, 몇 번 침대에서 자는지, 그리고 체크아웃 하는 날짜, 요거를 다 적어놔야 됐거든요.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 거 있는 거 아니야? 다른 손님이 가서 먹은 걸 수도 있지 않아? 이렇게 가서 막 추궁을 하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절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 돈이 안 나가게 하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긴 하지만 제가 손님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거는 돈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? 그리고 우리 실수인 게 사실 명백한데. 그래서 이 매니저가 했던 말을 그 친구들한테 전달을 했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너 CCTV 있지 않냐고 CCTV 확인을 해보래요. 그러면서 자기한테 CCTV를 보여주래요. 그래서 그거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CCTV를 확인하더라도 걔네 없는 상황에서만 CCTV를 확인을 하고 CCTV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래요. 근데 사실 막 너희 증거 없잖아 이러면서 막상 우리 CCTV 안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어쨌든 그랬어요. 그 친구들이 되게 persistent했어요. 그래서 계속 찾아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저는 환불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환불해주고 싶은데 근데 저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.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그걸 하다가 어느 날 걔네가 또 리셉션에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매니저가 그날 출근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매니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게 된 거죠. 너가 매니저야? 나 이런 일 있었다고. 옆에 이제 저 있었으니까 쟤한테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고 쟤 말고 다른 리셉셔니스트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도 환불을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가 그래? 나 몰랐네? 이거는 우리 리셉션에서 환불해줘야 되는데? 하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돈통에서 현금을 꺼내서 바로 돈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진짜 벙 쪘거든요. 에? 이러면서 뭐야? 싶었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. 그 매니저도 저보다 한 살 어렸거든요. 청소 직원들이나 일하다 보니까 친해지잖아요. 근데 저희끼리 느끼기로는 손님들이랑 대면하는 거를 무서워하는 느낌? 그 직원들한테는 강경하게 말 잘했거든요.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강경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을 좀 무서워한다고 느꼈어요. 저희가 느끼기에는. 왜냐면 뭐 이런 환불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크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.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밤 시간에 와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같은 방을 쓴 사람들한테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밴을 시키거든요. 호스텔에. 너 이번 예약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장 안 해줄 거야.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너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.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 못 오게 밴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매니저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그게 매니저 사실 일인데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되게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러다가 제가 사실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일단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호주는 보통 주급으로 받아요. 그래서 저 여기 호스텔도 주급으로 받았는데 또 이제 제가 한 두세 번 본 적 있는 회계 직원이 따로 있어요. 근데 그 회계 직원이 월요일에 다 일괄적으로 그 송금을 한대요. 근데 또 호주의 다른 점. 한국은 돈 보내면 옆에 친구한테 나 지금 돈 보냈어 띵 하면은 옆에 친구 핸드폰에서 바로 띵 하고 나 지금 돈 받았어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뭐 이것도 은행마다 다르다고는 하던데 그 호주 은행들은 돈이 바로 송금이 안 돼요. 그래서 막 2, 3일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도 항상 그 회계 직원은 월요일에 다 송금을 한다는데 실제로 제가 받는 건 항상 수요일, 목요일쯤에 받았어요. 근데 이것도 만약에 공휴일이 껴있다. 그러면 더 늦어지고 연말 연시 바쁠 때 막 송금 많을 때 그러면 은행이 바빠져서 또 송금이 더 오래 걸려요. 정말 이거는 정말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래서 가끔씩 하루 정도 평소보다 늦게 들어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? 근데 이제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떤 주에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. 근데 그때가 마침 또 연말이었어요. 이게 연말이라서 늦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하루 이틀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3일, 4일이 넘어가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. 제가 그때만 해도 번호를 갖고 있는 게 매니저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좀 딜레이 될 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연말이라서 딜레이 되는 걸걸? 하루 이틀 있으면 들어올 거야. 좀 기다려봐 이러길래 처음에는 그런가? 하고 더 기다렸는데 계속 안 들어오니까 또 문자를 보내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 문자를 씹고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매니저가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. 계속
안 들어오고 얘는 연락이 안 되고 하다가 호주에서는 주급으로 받으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 다음 주급 받을 때가 되잖아요. 다음 주급 받을 때가 거의 다 됐을 때 제가 이제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제 무슨 문제인지도 안 말해주고 사실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돼서 내일 그 어카운턴트 그 회계 직원이 저번 주 거랑 이번 주 거랑 해서 2주치를 한 번에 송금을 할 거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밤에 거의 자정쯤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 띄고 와서 너 페이가 더 딜레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, 이게 왜 갑자기 이러는 거냐 얘기를 해봐도 그냥 있으면 해결될 거야, 그냥 가만히 기다려봐,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유도 설명을 안 해주고, 그래서 제가 언제쯤 대충 받을 수 있는지라도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월세를 내야 됐거든요. 근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. 주급이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제가 월세를 못 낼 걸 알았다면 제가 진작 한국 통장에서 돈을 빼왔을 거예요. 근데 한국 통장에서 호주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국제 송금은 한 시간이 빨라도 3일? 길면 4, 5일? 이렇게 오래 걸려요. 저한테는 계속 곧 들어올 거야, 곧 들어올 거야 라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제 월세 낼 때까지 이게 안 들어올 걸 알았으면 제가 진작 5일 전에 와이어 트랜스퍼로 한국 통장에서 돈을 보냈겠죠. 제가 이것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딜레이 되더라도 언제쯤 들어올지 대충이라도 알려줄 수 있냐를 물어봐도 그걸 안 알려주고, 그래서 결국 제가 이때 월세를 엄청 밀렸어요. 그래서 제가 2주치가 한참 밀리고 나서야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제 친구의 친구인 그 이탈리아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 그 클락인 클락아웃 하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호주에서는 6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30분을 무조건 쉬어야 돼요. 그래서 출근했을 때 클락인, 30분 쉬는 시간 가지러 나갈 때 클락아웃, 30분 쉬는 시간 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클락인, 퇴근할 때 다시 클락아웃. 요거를 해야 돼요. 근데 원래는 30분이 쉬는 시간이 어차피 고정이니까 그 클락인 클락아웃이 중간에 그냥 매니저가 설정해놓은 시간 아무 때나 자동으로 클락인 클락아웃이 되게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그냥 출근 때 클락인, 퇴근 때 클락아웃만 하면 됐는데 이때 갑자기 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쉬는 시간대에 직접 클락인 클락아웃 하라고 바뀐 거예요. 이게 수동으로 바뀌고 나서 첫날 제가 이거를 놓치고 못한 거예요.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. 근데 이미 놓쳐버린 거를 저는 제 거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무조건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매니저한테 나 이거 놓쳤으니까 이거 좀 수정을 해줄 수 있냐?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자기가 수정을 한대요. 그래서 저는 수정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그냥 수정을 안 한 거예요. 수정을 왜 안 했냐? 그냥 걔가 항상 모든 일을 이렇게 안 했어요.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일을 깜빡하고 안 한 거예요. 호주는 에이토가 그 세금 걷는 기관인데 거기가 되게 힘이 센가 봐요. 직원 월급 주는 것도 에이토에 다 보고를 해야 된대요.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시스템상에서는 제가 그날 실제로는 9 to 6까지 일을 했지만 그날은 제가 쉬는 시간 갔다 와서 클럭인을 제대로 안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날 한 3, 4시간만 일을 한 걸로 표시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에이토에 보고를 할 때 얘 시스템상에서 3, 4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9 to 6 일한 9시간치 월급을 줘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경위서를 써야 된대요. 왜 이렇게 된 건지. 그거를 하다 보면 이게 딜레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 모든 거를 저한테 다 설명을 해주면서 엄청 놀라면서 매니저가 이거 설명을 안 해줬네요. 자기가 이미 매니저한테 이거 지니한테 이렇게 됐다고 전달하라고 사장이 매니저한테 말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주급이 2주씩이나 딜레이된 이유는 클락인 클락아웃 시스템이 수동으로 바뀐 거를 제가 놓쳐서 그런 건데 그걸 사실 매니저가 고쳤어야 되는데 매니저가 안 고쳤기 때문에 제 주급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. 근데 이게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이유도 전혀 모르고 저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만 TFN으로 일하고 있고 다 ABN으로 일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사장님들은 저도 ABN으로 바꾸기를 원했어요. 내가 계속 ABN으로 안 바꾸고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나 자르려고 하나? 저는 이 생각이 들면서 혹시 지금 계속 딜레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 월급 안 주고 나 잘라버리면 어떡하지?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이때 그 이탈리아인 사장님이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엄청 혼을 냈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혹시 매니저한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정리해서 포멀 레터로 써가지고 이메일로 전달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매니저를 계속 봐야 되니까 불편해서 이걸 안 보냈어요. 이제 이 매니저는
이미 제가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한 것 때문에 이미 저한테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. 근데 여기에서 또 타이밍 좋게 제가 오기 전에 여기서 일을 했던 일본인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여기서 6개월인가 일을 하다가 세컨 비자를 따러 농장 지역으로 갔었대요. 이제 그 친구가 농장 세컨 비자 따는 걸 끝내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서 이 호스텔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되게 타이밍 좋게 매니저가 저를 싫어하게 된 계기와 이 일본인 여자애가 돌아온 게 시기가 겹친 거예요. 근데 둘이 완전 절친인가 봐요. 그래가지고 둘이 맨날 놀러 다니면서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걔가 돌아오니까 걔랑 놀러 다니느라고 더더욱 일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되게 중요한 일 처리가 있어서 오늘까지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 바쁘대요. 그러면서 내가 오늘 몇 시 전까지 꼭 처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건데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퇴근하는 버스 딱 타자마자 인스타를 봤는데 걔가 그 일본인 여자애랑 시티에서 버스킹 보고 있는 걸 올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하트를 눌렀거든요. 그랬더니 그게 알림이 떴나 봐요. 그랬더니 바로 시스템 들어가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거 처리하더라고요. 사실 그 처리가 막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. 그 매니저 걔가 어플 들어가면 자기 어플에는 바로 뜨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진짜 걔가 일본인 여자애가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일 처리를 더 안 하길래 일 처리 안 해줄 때마다 제가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얘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? 하고 그거 진짜 10중 8구는 그 일본 여자애랑 둘이 놀고 있었어요.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하트 누르고 막 그러면 제가 또 헐떡헐떡 들어와서 시스템에서 수정하고 막 이런 일이 되게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매니저가 갑자기 제 시프트 한 개를 취소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유로 물어봐도 이거 별건 아닌데 내가 다음번에 호스텔에서 직접 마주치면 얼굴 보고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제가 출근하는 날 언젠지 알잖아요. 제가 출근하는 날엔 또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청소하는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나이트 스태프들이랑 특히 아까 그 프랑스인 친구 있죠. 그 한 손가락 안에 그 친구랑도 친해지고 여기저기 친해지니까 들리는 게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본인 여자애가 제가 일본인 여자애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친구의 실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대요. 근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? 일을 해야 돈이 나오지. 그러니까 걔는 자기 친구니까 걔한테 시프트를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제가 이미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걔 한 푼이라도 더 벌으라고 저 일하는 날을 하루 시프트를 취소해서 걔 일하게 해준 거예요. 걔가 돈이 필요해서.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아예 앞으로 너 스케줄을 영구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제가 5일 일하고 있었는데 저를 4일 일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. 그 호스텔이 제일 바쁜 날이 토일 그리고 앞뒤로 금, 월 해가지고 금, 토, 일, 월 이렇게 4일이 제일 바쁜데 그래서 저한테 일주일 7일 중에 4일 시프트를 주는데 그 4일을 금토일월을 주겠대요. 금토일월이랑 화수목이랑 진짜 업무량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. 근데 그 화수목을 그 일본인 여자애한테 주겠다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속보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나갔어요. 근데 토요일, 일요일이 제일 바쁘고 그 다음으로 금요일, 월요일이 바쁜 거 너도 알지 않아? 근데 시급은 똑같은데 그 제일 바쁜 날을 나한테 다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지금 내 시프트를 갑자기 5일에서 4일로 줄이는 것도 너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는데 나한테 가장 바쁜 날만 준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나는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쉬어야겠고 금, 월 중에서도 하루는 쉬어야겠어. 그렇게 스케줄 짜줄 수 있을까? 이렇게 보냈어요. 그랬더니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분명히 다음 주부터 스케줄 바뀔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출근을 할 때까지도 스케줄 저한테 공지를 안 해주길래 안 바뀐 건가?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직원들 사용하는 어플을 여기저기 막 다 뒤져보니까 거기에 제 시프트 바뀐 거 그게 거기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바꾼 것도 바꾼 건데 바꿨으면 나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만약에 제가 그거 그렇게 안 찾아보고 저 출근하는 날 출근 안 해버렸으면 어쩌려고 그쵸? 그러면은 사실 그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저한테 메모 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긴데 그때 기억나는 게 2층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플러머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일하고 나서 플러머를 부른 게 처음이었어요.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우리 오피스폰에 있는 플러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하면 돼. 그래서 너 한번 해봐 해서 제가 이제 플러머한테 전화를 해서 그 고치는 예약을 다 잡고 했어요. 근데 걔가 이제 저한테 근데 그 플러머가 되게 약간 플레이보이라면서 막 오면은 저한테 막 플러팅을 할 거라는 거예요.
그러면서 막 엄청 재밌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아 그래?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플러머가 왔는데 전혀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. 저도 사실 이제 그거 까먹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사람은 자기 할 일 하고 갔어요. 그랬는데 이제 또 매니저가 자기 출근했을 때 너 엊그제 그 플러머 왔을 때 너한테 플러팅 안 했어? 어떻게 했어? 이렇게 물어보길래 딱히 그런 거 없던데? 나한테 그냥 평범하게 대하던데? 이렇게 했더니 걔는 모든 사람한테 다 플러팅을 하는데? 걔는 모든 여자한테 다 플러팅을 해. 이래서 제가 그냥 장난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뭐 아시안 취향이 아닌가 보지? 이랬더니 아까 말한 그 일본인 여자 있죠? 그 친구가 아직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. 전에 여기서 일했던 일본인 여자 있었는데 걔한테도 플러팅 했어. 걔 뭐 아시아인이라고 플러팅 안 하는 거 아니야? 이러길래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장난으로 내가 못생겨서 별로였나 보지?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너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. 야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. 그렇게 얘기하지 마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별 뜻없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약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. 예전에 막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반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옆에 친한 다른 친구들이 막 너 못생겼다 이렇게 장난을 쳐서 자기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옆에서 다른 친구가 야 네가 참아. 야 쟤네가 너 못생겼다고 해도 네가 참아. 막 이렇게 해서 걔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.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나 진짜 내가 막 난 못생겼어 막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난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막 옆에서 야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못생겼나? 그런 좀 그랬어요. 근데 제가 아까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였다고 말한 거 생각나시네요?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때문이었어요. 호주 사람을 조심해라. 시드니 본다이에서 칼부림 남자분들도 조심하세요. 속옷을 누가 훔쳐갔대요. 리셉션에 와서 엄청 비밀스럽게. 저도 열받아가지고